안녕하세요. 2022년 경기창작센터 창의예술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희정 작가입니다. 저와 함께할 수업은 3차원 건축 모형 실습과 건축 기획입니다. 일단 3차원 스케치란 무엇일까요? 스케치는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케치라는 것은 초안을 잡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있고 좋아하는 무언가를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스케치입니다. 이렇듯 디자인 아이디어의 컨셉은 3차원 스케치에서 시작됩니다. 연필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도 찰흙, 종이, 마분지, 보드, 철사, 나무, 쇠조각 아니면 쓰레기통에서 주운 그 어떤 것도 3차원 스케치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흥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추상적 시각관계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스케치 작업은 머릿속에 있는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손을 통해서 책상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스케치 작업은 자유롭고 제약을 두지 않는 컨셉 실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케치 작업을 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창조적이고 탐구적일 수 있습니다. 스케치는 망치는 것이 결코 없어요. 작은 크기의 3D 스케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스케치 작업은 마치 예술가인 척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실습자들에게 창의적인 표현 방법과 시각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3차원 스케치 실습입니다. 일단 저희 수업 방법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점토를 이용해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다양한 직육면체의 형태를 만듭니다. 모서리를 가능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직육면체를 3개씩 그룹을 지어서 구성합니다. 선택한 각 입체들의 특징은 가능한 한 다양해야 되고 한 그룹 안에서 같은 크기의 2개의 입체가 서로 놓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개가 같은지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자로 재는 그런 물체의 스케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체의 크기를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여기서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을 보배라고 하죠. 예를 들면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그림이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그림을 가지고 자로 이렇게 재서 여기가 조금 2cm가 내려왔네, 올라갔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었을 때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조금 올려봐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바로 눈을 키우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그 능력은 자연스럽게 키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든 전체의 크기는 20cm를 넘지 않게 합니다. 20cm라는 것은 손바닥을 이렇게 넓게 폈었을 때 대략적으로 가로 세로가 바로 20cm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안에 3개의 직육면체 덩어리가 같이 조합된 그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니 이 사이즈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개의 직육면체 덩어리들의 비례의 중요성을 알아내는 것이 이 훈련의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차원 건축 모형 실습을 할 때 숙지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입체는 3개의 서로 다른 형태가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행을 이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평, 수직, 깊이를 가지면서도 방향성이 있도록 요소를 결합합니다. 요소들의 축은 서로 수직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방향과 각도에서 아름답도록 요소들을 결합하되 특히 통합된 전체로서 세 요소 간의 대비, 조화, 비대미가 도출되도록 합니다. 쐐기박기, 떠받치기, 뚫기 등의 방법으로 요소들을 연결하되
무게중심과 견고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디자인의 요소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디자인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수업에 배워야 될 것들은 비례, 형태, 축, 연결 방법 이렇게 4가지의 디자인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례라는 것은 고유 비례, 상대적 비례, 전체적인 비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 비례라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길이, 넓이, 두께에 대한 자체 내의 비례를 말합니다. 이런 박스도 있고 저런 박스도 있고 가로, 세로, 넓이가 이렇게 3가지로 봤을 때 높이가 가로보다 좀 짧네? 아니면 가로가 세로보다 조금 더 길이가 짧구나? 이렇게 서로 3개의 X, Y, Z축에 대한 서로의 스스로의 비례를 갖는 것이 바로 고유의 비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비례는 2개의 서로 다른 형태가 다른 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 비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가 이 박스보다 훨씬 더 얇다. 되게 판같이 생겼네.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키가 작네. 이렇게 서로의 2개의 물체를 함께 있었을 때 서로 비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비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례라는 것은 그 어떤 3개 또는 여러 개의 물체들이 한꺼번에 있었을 때 따로따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나타나는 비례를 말합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전체적인 윤곽선이 보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물건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었을 때 어떤 것을 봤었을 땐 전체적으로 좀 길다. 아니면 윤곽선이 좀 더 높네. 아니면 윤곽선이 굉장히 컴팩트하다. 이런 것을 바로 전체적인 비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비례는 3가지 비례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과 평범한 디자인의 차이는 바로 이 비례에 대한 민감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어떤 제품은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네. 아니면 그 어떤 물체는 굉장히 색깔이 좋네. 아니면 이 곡선값이 굉장히 예쁘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자로 측정하는 그런 비례값이 아니라 눈으로 봤었을 때의 비례값을 말합니다. 단독적인 비례감이 사실은 굉장히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비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민감하게 눈을 키우다 보면 아름다운 디자인을 골라내는 눈이 굉장히 민감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기로 했던 4개의 디자인 요소 중 첫 번째 비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점토로 3개의 직육면체를 같이 그룹핑으로 만든다. 이러한 우리들의 법칙을 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3개의 직육면체의 덩어리에 대해서 일단 형태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의 직육면체 중에서는 주체적 형태, 부수적 형태, 그리고 종속적인 형태 이렇게 3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적인 형태는 가장 크기가 크고 흥미롭고 극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체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수적인 형태는 주체적인 형태를 보완을 하고 주체적, 부수적 형태의 관계성은 특성상 대비를 이루고 또한 축으로도 역시 대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이 평행하지 않을 때 훨씬 더 그들의 흥미로움이 강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종속적인 형태라는 것은 이런 3번째 시각적인 형태와 요소 그리고 축이 도입되는 것이 2개의 기존에 있는 형태를 보완하고 있는 3개의 형태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속적인 형태입니다. 3개의 직육면체 형태를 하나의 그룹 안에 놓는 것, 그리고 이 형태를 다르게 하는 것, 주체적, 부수적, 종속적 형태를 한 그룹에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3개의 형태의 크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작업을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례했고요. 두 번째는 형태를 했습니다. 이제 디자인의 요소 세 번째,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X, Y, Z 세 가지 축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축을 선택할 때에는 세 개의 덩어리에서 축을 전부 다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델링에서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큰 덩어리, 이 주체적 형태 같은 경우는 축이 길게 뻗어 있죠. 사실은 이게 축이 이 물체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긴 방향을 보통 일반적인 축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붙어 있는 조금 더 작은 직육면체는 가로로 긴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X축이죠. 그리고 여기 끝에 붙어 있는 이 조그만 직육면체 형태는 Z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축의 형태 중에서는 중심을 가로지르는 상상의 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움직임인 축입니다. 축은 공간에서 그 형태가 그 자체의 위치를 갖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개의 덩어리를 같이 그룹핑할 때 신중하게 입체 형태들의 축의 위치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입체 형태들의 축을 서로 수직이 되도록 고정시킵니다. 즉, X, Y, Z축의 다양성을 접목했을 때 흥미로운 형태가 가능합니다. 입체적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다양한 움직임의 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모든 위치에서 디자인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침대 위에 모형을 올려놓고 모든 방향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스케치 모델을 계속 돌려가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X, Y, Z 세 개의 축을 가지고 함께 모델링에 넣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 개의 축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모델을 보면 X축, X축, X축 세 개의 덩어리가 같은 축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 개의 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디자인의 요소 4가지 중에 비례, 형태, 축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연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 방법은 3가지 연결 방법이 있습니다. 쐐기받기, 떠받치기, 뚫기입니다. 쐐기받기는 서로 맞물려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한 개체의 코너나 엣지 부분을 깎아내고 다른 개체를 삽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떠받치기는 요람처럼 떠받쳐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받침대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U자 형태로 깎아서 다른 개체가 걸터 앉는 형상, 이것이 바로 떠받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뚫기는 하나의 개체를 뚫어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세 개의 덩어리를 연결할 때 쐐기받기, 떠받치기, 뚫기 이 3가지 연결 방법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지만 3개의 연결 방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공간 스케치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스케치라는 것은 형태가 있고 볼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3개의 직육면체의 다른 방법으로 연결된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사람의 크기보다 작게 만들었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걸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테이블의 개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작아지고 이 형태가 엄청 커졌을 때는 사람보다 스케일이 커지고 우리는 그것을 건축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스케일의 시작점과 끝점은 우리 인간, 휴먼 스케일에서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작게 된다면 같은 형태여도 가구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보다 형태가 커진다면 이것은 건물이나
도시 또는 환경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형태로 인지하느냐 아니면 형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형태인 분류인 솔리드 그리고 소극적인 볼륨의 분류인 보이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틈에 대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3차원 공간 스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용하게 될 교육 키트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 필요한 재료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백색 점토 500g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예 도구 3종이 하나 들어 있고요. 이게 바로 도예 칼입니다. 여기 아크릴 밀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침핀, 이거는 모형과 받침대를 연결하는 용도로 쓰일 겁니다. 그리고 A4 정도 되는 폼보드, 이 받침대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백색 점토는 모형을 만드는 주요 재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도예 도구, 이 3종은 점토를 뚫고 자르고 다지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도예 칼, 이거는 점토를 자르는 용도로 사용할 거고요. 아크릴 밀대, 이거는 점토를 하다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밀어서 다지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폼보드, 이거는 모형의 받침대가 될 거고요. 시침핀은 모형과 받침대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진행 과정을 말씀드렸었을 때 전체 크기가 20cm 정도 되게끔 하자고 했었죠. 그 20cm가 되기 위해서 약 이 바닥판을 20cm 정도 되게끔 한번 잘라 볼게요. 20cm가 바로 우리의 이 손 한 뼘 정도가 20c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을 20cm, 20cm 이 정도로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로 자르려면은 일단 이 판을 좀 잘라 보겠습니다. 이 판은 굳이 집에 있는 칼을 갖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이 도예 칼, 요걸로 충분히 자를 수가 있습니다. 20cm 되면은 원래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눈이 가지고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20cm를 자르기 위해서 자를 이렇게 재지는 마세요. 그냥 눈이 갖고 있고 손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 크기를 해서 이 도예 칼로 끝에를 이렇게 그냥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여기 밑에도 표시를 한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도예 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한번 긋습니다. 물론 이 도예 칼의 칼날이 그냥 칼보단 날카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폼보드의 종이 정도는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가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허공에 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한번 그어주세요. 종이만 잘리게끔. 그러면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그래도 약 20cm 정도가 이렇게 금이 갔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꺾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있는 종이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여기를 다시 도예 칼로 한번 이렇게 잘라주면 그러면 한 면이 20cm가 되는 이렇게 판이 하나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반대도 20cm가 되게끔 하면 여기는 좀 조금만 잘라내면 되죠. 아까 방법이랑 비슷하게 한 요 정도 한번 긋고 또 밑에도 한 손 한 뼘 정도 되게끔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렇게 그냥 쭉 한번 그으세요. 그러면 종이가 잘렸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뒤로 뚝 부러뜨리면 되고요. 다시 뒤쪽으로 도예 칼을 넣어서 이렇게 종이를 잘라내면 우리가 원하는 20cm짜리 판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위에 이게 이제 모델링이 올라갈 바닥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점토를 가지고 우리가 직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지점토로 저희가 직육면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는 유토라는 지점토예요. 유토는 약간 기름기 성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다가 다른 찰흙처럼 굳어지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다가 만약에 조금 다른 직육면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시 또 뭉쳐서 밀대로 밀은 다음에
다시 또 썰어내면은 다른 모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편안하게 작업을 좀 할 수 있고, 굳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 놓아두어도 공기 중에 노출되어도 이거 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행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10개에서 12개 정도의 다양한 직육면체 형태를 좀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지금은 한 3개 정도만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다양한 직육면체를 만들 거니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좀 큰 직육면체 하나 만들게요. 이 도예칼을 이렇게 썰으세요. 근데 도예칼을 한 번에 나가기 힘들고 이렇게 여러 번 정도 이렇게 썰으시고, 이것도 역시 뒤집어서 한번 뒤집으면 이런 직육면체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서리는 가능한 한 깨끗하게 마무리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모서리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직육면체, 두 번째 직육면체 하나 만들어 볼까요? 조금 먼저 있던 것보다는 조금 얇고 길쭉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예칼이라서 많이 날카롭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사용할 때는 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조금 삐뚤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모서리를 더 날렵하게 한번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모서리를 가능한 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직육면체 덩어리를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쭉한 덩어리가 하나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3개의 직육면체 덩어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조금 작은 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두께가 너무 똑같으니까 두께를 반으로 한번 썰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너무 길이가 기니까 이 정도로 한번 썰어 볼게요. 이렇게 제일 큰 거, 중간 큰 거, 제일 작은 거, 이렇게 3가지의 직육면체 덩어리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주체적인 형태, 그리고 요거는 부수적인 형태, 그리고 요거는 종속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한번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결합을 할 때 아까 3가지 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이렇게 긴 면이 있으면 이쪽이 축의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요게 축의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 짧은 면보다 긴 면이 분명히 축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X축이라면 그 하나는 Y축이 되게끔, 직각으로 되게끔 이렇게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판에 한번 놓고요. 얘하고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연결 방법 중에서 쐐기받기 아니면은 떠받치기, 요거 한번 쐐기받기로 한번 해볼게요. 쐐기받기를 하려면 이렇게 코너 부분을 좀 이렇게 코너를 좀 엣지 부분을 잘라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두께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눈으로 보아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눈으로 한번 측정을 해서 요 정도로 한번 잘라 볼게요. 하나의 코너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 정도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딱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이 하나 만났어요. 그러면 Z축이 만나려면 이게 하나가 이렇게 위로 가야 되겠죠. 위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가 주체적인 형태, 하나가 또 하나는 부수적인 형태니까 이 종속적인 형태는 이 부수적인 형태의 반대편에 있는 게 훨씬 더 비례나 아니면은 무게중심이 조금 어우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수적인 형태가 완전히 끝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어서 무게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가늠할 수 있는 무게중심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쪽에 넣으려면은 요건 떠받치기 공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U자형으로 뚫는 게 아까 떠받치기 공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이 정도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금을 하나 긋고요. 요 두께가 들어가려고 하면 요 두께를 눈으로 어림짐작해서 한 요 정도 파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아까 우리 갖고 있던 도구들 중에서 이렇게 화살촉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얘로 이렇게 파내면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죠. 그래서 이렇게 파냈어요. 이렇게 파낸 다음에 이 안에 조금 거칠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최대한 마무리가 코너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아까 붙였던 부수적 형태를 마저 붙여놓고 이 종속적인 형태를 주체적인 형태에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직육면체 덩어리를 X축, Y축, Z축 세 가지 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방법 우리가 뭐 썼죠? 요거는 떠받치기, 그리고 요거는 쐐기받기. 이렇게 두 개의 연결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한번 볼까요? 형태가 제일 큰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제일 작은 게 있어요. 그러니 주체적, 부수적, 종속적인 형태도 역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연결을 다 해놓고 나니까 이게 과연 비례나 볼륨감이 괜찮은지를 한번 볼게요. 이 주체적과 1번과 2번 연결이 완전히 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반해서 맨 마지막 제일 작은 덩어리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삽입되면서 이게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렸던 것이 조금 더 기울기가 평행하게 눈으로 어림잡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판에다 놓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얘를 뒤집어도 봐야 되는데 뒤집으면 떨어지니까 이때 바로 이 시침핀을 좀 사용을 할게요. 시침핀은 이 통 안에 저희가 소분을 해놨었는데요. 시침핀을 사용할 때는 주의하실 게 물론 손가락이 많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잘못하면 확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쏟아지고 나면 이게 다 주워 담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쏟아지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판에서부터 이 바닥으로 뚫어서 대충 이 정도에 누르면 덩어리랑 연결되겠다. 이런 부분에 넣으세요. 그리고 한쪽에만 넣으면 돌아가니까 한쪽을 더 넣을게요. 그래서 이 형태를 이렇게. 그리고 1번과 2번 덩어리가 함께 물릴 수 있도록 마지막에도 시침핀을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떨어질 거예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좀 시키고 나면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공간 스케치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었을 때 사람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과연 이거를 이 안에 사람이 한번 우리가 사람을 측정해 볼까요? 요만하게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엄청나게 큰 건축물 보이겠죠. 이게 건축물이고 이게 무슨 계단이나 연결 뿌리찌르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주 작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들여다보고 여기에는 이런 마당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는 뭔가 이렇게 다른 건물로 연결되는 브릿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 건물로 맨 위에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덩어리에서는 전망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만약에 사람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거는 사람한테 딸려져 있는 일종의 가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가구 여기 앉아있는 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손을 좀 받칠 수 있을 만한 작은 널찍한 테이블이 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보는 훈련, 그리고 다 만든 후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게 어떤 볼륨감을 갖고 있는지, 사람이 과연 요만했었을 때, 아주 커졌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이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밀대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라놓은 조각조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뭉치세요, 손으로. 꽉꽉. 그래서 얘를 바닥에 놓고요. 일어나서 이렇게 밀고 옆으로도 한번 밀고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넓게 미셔야지만 내가 생각한 직육면체 덩어리가 나옵니다. 한 이 정도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도예 칼로 자르는 거예요. 되도록 모서리는 깨끗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새로운 직육면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밀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다음에 내가 이걸 잘 만들었는지 아니면 잘못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평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기평가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입체는 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세 개의 덩어리가 주체적, 부수적, 종속적 요소 간의 대비 효과가 있는지, 주체적 형태가 적절한 위치에 있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종속적인 형태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는지, 입체적인 효과가 증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과 위치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비례나 균형,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요소들 간의 연결에는 무리가 있는지, 기타 등등으로 자기 평가를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이 먼저 직육면체에 대해서 비례, 형태감, 축, 연결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3차원 건축 모형 실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습자들한테 단순하고 단편적인 건축 디자인 요소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자인의 요소와 구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디자인 능력들을 개발하기 위한 내적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의 주체적인 표현을 구성한 요소들, 즉 점, 선, 면, 입체, 명암, 질감, 색깔 이런 것들로 얻어지는 공간과 형태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덩어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형태, 공간, 움직임이 같은 요소들이 서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비례 대비 형태, 그리고 조화로운 디자인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이죠. 단순한 재료, 단순한 형태, 그리고 단순한 결합으로 수많은 디자인 요소와 공간적, 건축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바로 이 3차원 건축 모델 실습을 하는 기대 효과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인천에 있는 한 공장 건물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덩어리들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죠? 예전에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이 건물을 봤었을 때, 그냥 건물이구나, 공장 건물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세 개의 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하나로 보였다가,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의 덩어리가 결합되어 있는 어떠한 결합 방법으로 되어 있을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낙수장이라는 개인 별장입니다. 이런 작은 폭포 위에 지어진 별장으로 굉장히 건축적으로 유명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배운 그런 직육면체 덩어리들이 여러 개 얽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가 우리 눈에 보이는 직육면체 덩어리,
이죠. 하지만 이 건축물을 조각조각 분리해서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총 44개의 직육면체의 퍼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배웠던 3가지 결합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뚫기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떠받치기도 있습니다. 3개의 연결 방법으로 연결된 직육면체 퍼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공부를 할 게 굉장히 많은 분야이죠.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건축적인 요소를 디자인 공부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런 직육면체 덩어리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봤었으면 그냥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이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은 떠받치기로 되어 있죠. 또 이런 것들은 여기에 기둥이 좀 튀어나와 있다면 이건 뚫기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수업을 배운 이후에는 건축물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가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솔리드고 어느 부분은 보이드인지, 어느 부분은 형태이고 어느 부분은 볼륨감이 있는지, 이렇듯이 보는 눈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렇듯 3차원 스케치 연습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손의 움직임, 디자인의 요소들에 대한 훈련을 하면 눈으로 보는 디자인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건축물을 보거나 또는 가구나 제품을 보았을 때도 비례, 형태, 축, 볼륨감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왜 아름다운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3차원 건축 모형 실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